네, 안녕하세요. 스터디언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의사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인생 스토리는 뭐 어느 분이건 다 그 각각의 인생 스토리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유달리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거나 혹은 지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첫 번째는 사실은 치열함이었습니다. 어떤 열정하고 일맥상통하는 바겠죠. 어느 영역이 다 그러시겠지만 1등이 아니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주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등을 하면 의사가, 한의사가 뭐 혹은 전문직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오로지 공부에만 정말 매달렸었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다 1등을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등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뭐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속칭 재수없는 그런 여학생의 그런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1등 아니면 못 견뎠고요. 그래서 그러던 여자아이가 이제 전형적으로 뭐 유명한 과학고를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표했었던 의사 혹은 한의사의 길을 결정하게 되어서 이제 한의사의 길로 밟게 되었던 거로 생각합니다. 집안 사정이 이렇게 영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뭐 온갖 학자금과 혹은 이제 뭐 이런저런 그런 뭐 장학제도 뭐 이런 거에 도움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항상 그 마음 속에는 너가 가장이야. 너는 우리 식구를 결국에는 먹여 살려야지. 너 공부 잘하라고 지금 모든 엄마 아빠가 혹은 심지어 어쩌면 남동생까지도 어느 정도는 희생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행으로 이렇게 선배분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좋은 그런 개인 병원에 페이닥터 혹은 이제 부원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갈급하니까요. 6년 동안에 대출받았었던 학자금이 켜켜이 있었습니다. 한 5천만 원 이상이었나 싶어요. 그에 대한 좀 부담도 있었고, 어려운 집안 사정 혹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 동생의 이제 학비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그런 생각으로 페이닥터 시절을 일단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뭐 슬프기도 하고, 왜 나는 다른 어떤 유복한 그런 대학 동기들처럼 졸업하면 친구들은 6년 동안 끝나면 뭐 여행도 가고 해외도 가보기도 하고 바로 취업하지 않고 좀 쉬기도 하고 하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서글픔도 뭐 중간중간에 있었겠지만 크게 그런 거에 많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만의 그런 신조를 갖고 인생을 그때 뭐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버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한 5년 정도의 그런 시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도중에 사실 또 되게 운이 좋게도 저희 큰 이모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런 조그만 병원을 낼 만한 그런 자리를 소개를 해주시게 됩니다. 가서 계약을 하고 뭐 월세 계약을 하고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때가 31살이네요. 네, 그래서 31살 때에 이제 개인 병원을 차리면서 사업자의 길로 그런 어떤 일종의 왕관의 무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개원했을 때, 야, 이렇게 다이나믹하구나. 너는 그 부원장 할 때 그 안락함은
정말 다, 넌 진짜 하나의 나사못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어떤 다른 원장님께서 잘 운영하셨던 원을 제가 이제 일종의 양도라고 하죠. 그냥 벽지만 발라서 돈이 없으니까요. 무슨 인테리어를 얼마나 했겠어요. 예. 인테리어 뭐 안에 벽지라던가 아주 노화된 뭐 그런 뭐 화장실 이런 쪽만 좀 고치고 심지어 정말 지나간 얘기지만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그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인건비를 아끼고자 저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인테리어 그 폐기물 뭐 이런 것도 다 치웠습니다. 왜냐면 그날 만약에 인테리어 공사를 2주면 2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의 그 인건 비용이라는 게 계속 여러분이 오실수록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당하고자 직접 다 치우는 거죠. 이 방독 마스크 같은 걸 끼고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아주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래서 그 공사하는 와중에 이제 여기 이제 공사를 왜 하냐고 이제 주변에 동네 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래서 한다고 그러면 안 믿으셨어요. 이 인부가 무슨 여기를 차린다는 거야, 여기 한의사라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셨을 정도로 왜 흔하게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개원을 해보니까 정말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옛날에부터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을 대부분 믿거든요. 일단 믿어요. 왜냐면 맞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뭐냐면 그 흔하게는 뭐 병원에 뭐 만약에 뭐 어디 등이 나가도 그때그때마다 다 어떤 누군가를 요청을 부르고 전문가분을 부를 수 있었겠지만 그 오실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돈을 다 떠나서. 그럼 일단 이게 뭐가 마비가 이거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다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네트워킹, 뭐 프로그램, 뭐 어디가 뭐 만약에 부서졌어도 못 찌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를 뭐 할 줄 몰랐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내가 알아야 전문가분이 오시기 전까지 뭐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점점 그렇게 멀티 플레이어가 되는 혹은 뭐 커튼이 떨어져도 만약에 그 베드 커튼이 떨어져도 본인이 박을 줄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워낙에도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더 멀티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원장인데 이거를 뭐 막힌 변기를 뚫어 할 수 있지만 다 뚫으면 되고 물론 직원분을 시켜도 되지만 직원분보다는 제가 알면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만 보는 게 원장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뭐 비가 오면 뭐 우산을 잃어버리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사소한 것부터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익스테리어한 면까지 본인이 알아야 면장을 해 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었고요. 한 15년 가까이를요. 한 번도 여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름 휴가라는 거 한 번도 2박 3일, 1박 2일을 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개인 병원을 하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토요일도 항상 진료고 저는 10년 동안도 일요일도 진료했던 적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프신 분은 일요일만 안 아파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거 전혀 없었고요. 결혼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막 어떻게 해서 막 명절에 맞춰갖고 결혼을 해서 그냥 신혼여행을 잠깐 갔다 오고 이랬을 정도로 개인 여가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군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만 유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참 죄송한데 그러다 보니까 워라밸이라는 거는 거리가 멀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즐거웠습니다. 내가 내 업장에 가서 내 환자분이 와주시고 뭐라도 나아지는 게 보이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나서 10년이 돼서 나 10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여름휴가를 한 번도 못 갔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때는 나 여름휴가 작년에도 못 갔는데 올해 또 못 가? 이러던 적 없어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세월이 지났고 결혼을 그 중간에 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이를 놓고 이제 산후조리원에 한 5일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어느 다른 원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산후조리를 이제 5일, 뭐 6일 이렇게 예상하고 했는데 그 5일, 일주일도 못 채우고 바로 진료에 복귀했을 정도로 그렇게 내 생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근데 되게 그런 것도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애 놓고 바로 이렇게 가야 되냐 싶은 생각도 했었겠지만 지나고 나면 다 의미는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놓자마자 본의 아니게 조금 약간 병치레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막 2번이나 해야 되고 그 스스로 전 되게 건강을 되게 자부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한 2번 정도를 좀 수술 때 막 오르고 참 그러면서 이렇게 식구분들한테도 되게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병원을 하는 수 없이 접게 됐어요. 왜냐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왜냐면 이미 깐난장이 아이가 나와 있고 결혼돼서 남편도 주저앉혔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제가 바로 서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이제 한 번 수술을 해서 저는 끝났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마음이 나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되게 싫다. 막 다 싫고 이러느니 그냥 인생 어느 정도 좀 산 것 같으니까 그만 수술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 엄마가 하신다는 말씀이 너 죽으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저희 남편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는 새생각 가고 좋을 거야. 너 딸, 저 깐난쟁이 딸은 진짜 불쌍해지겠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쇼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빨리 수술해서 일어날게. 그래서 그렇게 좀 뭐랄까 때로는 독한 그런 멘트도 받아들이고 스스로 채찍이 되고 엄마가 너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2번의 그런 좀 뭐랄까 병치레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그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5년 주기의 그 병 주기가 끝나서 지금은 이제 완쾌된 상태고 이제 추적 중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고요. 그런 계기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좋은 채널에 나온다던가 이런 용기도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를 계기로 제가 또 하나 얻어진 배움이 있다면 뭐냐면 이렇게 뭐랄까 후회 없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해야 되는 의지가 있다면 할까 말까 하면 그냥 하자. 라고 좀 많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20대 때 웃기는 말씀으로 막 이런 미인 대회 막 이런 거 나가고 막 이렇게 유명한 그런 왜 미인 대회 출신의 한의사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그런 데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그러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냥 미인 대회 나가 볼 걸. 그러면 좀 더 본인의 그런 인생에서 좀 후회가 좀 덜 했을 것 같고 20대 때 좀 가장 아쉬웠던 이런 거.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것도 지금 제가 이제 만약에 나이가 앞에가 5자가 바뀌었을 때 가장 후회되지 않는 건 그럼 뭡니까 하면 나 그럼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었는데 그때 나갈걸, 스터디언 나갈걸, 왜 안 나가고, 나 좀 여기에 나 좀 불러달라고, 좀 트라이 해볼걸. 그런 게 후회되지 않고자, 네, 대단한 거 말씀드릴 것도 없으면서도 주제 파악이 안 되면서도 여기 나와서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런 병치레도 한 몫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나중에도 나 스스로 되게 열심히 임했었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로 남김없이 했어 라는 거를 좀 뭐랄까 그걸 목표로 또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계속 돌이켜봤을 때 거의 10년 주기를 전 좀 돌아보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때 그러면 일어나기 위해서
식구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혹은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어. 30대 때. 뭐 하루도 쉰 적이 없고, 월화수목금토 111 다, 일요일도 다 하시려 하고, 뭐 이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